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새벽병원 복도를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점적 소리, 그리고 독특한 소독 약품 냄새. 폐암이라는 이름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에도 작은 과일 하나가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오늘 이야기는 먹을 수 있는 작은 처방전에 관한 것이다. 과일은 약이 아니지만 세포가 숨쉬는 방식을 바꿀 만큼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일도 궁합이 있다.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서로를 방해하는 라이벌도 존재한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면 마지막에 궁합표에 숨겨진 반전까지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보자. 블루베리를 손에 올려두면 마치 심해를 품은 듯한 검푸른 색이 빛난다. 이 색을 책임지는 안토시아닌은 폐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쓸어내는 작은 청소부다. 최근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추출물은 인간 폐암 세포주어 549의 증식을 억제하면서도 P53EGFRST-AT3 신호 경로를 동시에 조절해 세포 사멸을 유도했다. 게다가 맛도 달콤해 식욕이 떨어진 환자에게 부담이 적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믿지 못할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다. 바로 자몽과의 악연이다. 자몽에 든 프로쿠마린이 간의 CYP3A4 효소를 강하게 억제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같은 EGFR 표적 치료제의 혈중 농도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 블루베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블루베리 자몽 믹스 주스를 마신다면 겉보기에는 청량해도 약물 농도가 치솟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 블루베리를 먹었다면 자몽은 다음 날로 미루자. 다음 주자는 석류다. 석류한 알을 깨물면 새빨간 즙이 터지며 단맛 뒤에 가벼운 떫은 맛이 남는다. 이 떫은 맛의 주인공 엘라지타닌은 세포 외막을 파고들어 암세포의 방향성을 혼란시킨다. 2024년 논문에서는 석류잎 추출물이 A549, H1299에서 아포토시스를 촉진해 비소세포 폐암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석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높은 탄닌과 과당 함량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과민성 대장 증상을 일으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바나나를 먹으면 어떨까?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이 풍부해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드는 동시에 과당 흡수를 늦춰 당분을 더욱 오래 머물게 한다. 석류와 바나나가 만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복통이 겹쳐 탈수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석류를 먹은 날에는 바나나 디저트를 과감히 패스하자. 세 번째 열매 사과를 떠올려보자. 껍질째 베어 물면 특유의 상큼한 향이 폐 깊숙이 스며드는 듯하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농축되어 있는데 역학 연구는 케르세틴 섭취가 폐암 위험을 낮춘다고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펙틴은 항암제로 인한 변비를 완화해 주어 약물 복용 스케줄을 지키기 쉽게 돕는다. 그러나 사과도 완벽하지 않다. 파인애플과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사과 껍질의 폴리페놀을 급격히 산화시키며 갈변을 일으키고 미각적으로도 풋내를 증가시킨다. 더 중요한 점은 브로멜라인이 위 점막을 자극해 항암제 복용 후 예민해진 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사과 샐러드에 파인애플을 넣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당분간은 거리를 두자는 말을 꼭 기억해 두자. 붉은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 논쟁이 늘 있지만 라이코펜의 힘만큼은 분명하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제로 흡연으로 생성된 자유라디칼을 무력화하는 데 탁월하다. 국내 의학 칼럼에서도 토마토 섭취가 폐암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단, 토마토의 산도는 상당히 높아 위상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 만약 당도가 높은 망고를 곁들여 토마토 망고 샐러드를 만든다면 높은 당분이 위 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산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속쓰림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항암제 복용으로 이미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면 작게 스친 통증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토마토를 먹을 땐 부드러운 달걀이나 올리브유처럼 알칼리성 혹은 중성 식품과 매치해보자. 비타민C 폭탄으로 불리는 키위도 빠질 수 없다.
키위 한 개면 성인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C를 가볍게 넘긴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방사선 치료 후 회복을 돕는 동시에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감염 위험을 낮춘다. 키위의 액티니딘은 단백질 분해 능력이 있어 육류 소화를 돕는 장점까지 있다. 하지만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진 파파야를 동시에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두 효소가 합쳐져 과도한 가스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두 과일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합쳐 먹을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고칼륨혈증 위험이 커진다. 신장 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강귤류는 빼놓을 수 없는 폐 건강의 친구다. 오렌지, 레몬, 라임에 든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나린지는 염증을 줄이고 기침가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강귤류의 꾸준한 섭취가 폐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귤류 가운데 자몽만큼은 별도 관리 대상이다. CYP3A4 억제 효과가 강력해 EGFR-TKI, CYP3A4로 대사되는 스테로이드, 진통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토탈 플랜을 세울 때 강귤류 좋음, 오렌지 레몬 오케이, 자몽 애노라는 문장을 기억하자. 그리고 자몽을 이미 먹었다면 최소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약물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쯤에서 살짝 호기심을 자극할 질문을 던져보자. 과일의 색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신호가 될까? 블루베리의 남색, 토마토의 적색, 키위의 초록색은 각각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엽록소르테인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깃발이다. 이 색소들은 식물이 자외선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천연 방패인데 우리가 먹으면 내장 기관의 DNA를 지키는 쉴드로 전환된다. 즉,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력이 세다. 그렇다면 다음 장면에서 석류와 사과 중 어느 쪽을 먼저 먹을지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작은 임상시험의 연구자가 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같은 과일도 준비보관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블루베리를 씻은 뒤 바로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보호막이 90% 이상 유지되지만 실온에 하루만 두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석류는 산소가 접촉하는 순간 폴리페놀이 산화되므로 컵에 미리 짜두지 말고 먹기 직전 알을 톡톡 떼어 넣어라. 사과는 껍질까지 먹어야 케르세틴 흡수가 배 이상 올라간다. 작은 행동이지만 몸속 세포 입장에서는 모든 방패를 제대로 공급받았다는 메시지가 된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 식욕이 없을 때 과일 한 조각은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항암제 복용 직후 속이 메스꺼울 때 신맛이 강한 과일은 구역질을 부를 수 있다. 이때는 사과 바나나처럼 pH가 중성에 가까운 과일을 먼저 선택하고 강귤류 키위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30분 뒤로 미루자. 또한 스테로이드를 함께 복용 중이라면 과당 함량이 높은 석류 망고 바나나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한 끼 총 당분 15지 이하 규칙을 지키자. 이제 마지막 반전, 과일 궁합표를 펼칠 차례다. 블루베리 자몽 X, 석류 바나나 X, 사과, 파인애플 X, 토마토 망고 X, 키위 파파야 X, 강귤류 오렌지 레몬 자몽 대체 OK. 표에서 X라고 표시된 조합을 피하고 교차 시간 24시간 규칙을 세우면 약물 농도, 급등 소화장애열 당 스파이크라는 3대 리스크를 뚜렷이 줄일 수 있다. 모니터 앞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지만 세포에는 큰 선물이 된다.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 과일은 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이 놓칠 수 있는 빈틈을 다정하게 메워준다. 과일을 고를 때마다 스스로를 토닥인다고 상상해보자. 나는 내 세포에게 좋은 재료를 선물하고 있어. 폐암 치료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터널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과일 한 조각이 환한 불빛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식탁 위의 처방전으로 돌아오겠다. 면책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한 뒤 식단을 조정하길 권한다.